안녕하세요. 네. 노동법 카페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퇴직금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 퇴직금. 그렇죠. 아,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을 주로 받으세요? 일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금 계산 방법이 맞는지, 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요. 퇴직금과 관련한 법은 어떤 법령인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령에서 알다시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남성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쓸데없는 질문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인지 여부가 요즘 뭐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특히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근로자가 아닌 분들, 대표적으로 임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좀 그런 상법상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임원들을 상정하고 만들었냐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뭐 회사의 특정 부분 예를 들면 뭐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특별히 지휘 감독 받지 않고 그냥 그 업무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속해서 하는 처리하는 임원들을 상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대표이사, 그렇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일 수가 있겠죠. 네, S그룹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원들은 근로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많습니다. 비중을 그렇죠. 차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외형상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뭐 상법상의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판단 요소가 하나지만 무조건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근로자가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사내 주식을 근로자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원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요즘 뭐 이렇게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예. 프리랜서면 뭐 이게 사업 소득, 뭐 기타 소득 이렇게 띄면서 사업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이런 경우, 네. 당연히 뭐 퇴직금 없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뭐 학원 강사라든지 뭐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라는 게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퇴직금이 거죠.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프리랜서 말고도 이게 도급계약, 용역계약 이렇게 이제 체결된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10개월 동안 이제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그러면 이후에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전 10개월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이후 근로계약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적용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계약이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용역계약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도급계약을 말하거든요. 예. 도급계약이라는 거는 근로계약하고 달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으면 몇 시에 출근하든 상관없이 도자기만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성격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름만 용역계약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9시에 출근해서 다른 근로자들처럼 6시에 퇴근하고 또 계속 지시 감독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용역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그렇죠. 변경 전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계약, 근로계약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그거는 계속 근로를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합산해서. 예,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퇴직금을 또 이렇게 사업주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일하다가 손해를 많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한테 손해를 끼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질문 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회사에 어떤 근로자가 2천만 원짜리 손해를 끼쳤는데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네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냐라고 예.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네. 그 나머지 문제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그렇죠. 의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영업 양도라든지 이렇게 사업권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인의 사장님과 양수인의 사장님, 그러면 누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넘겨받으시는 이제 사장님이 받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 넘겨받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 문제를 좀 그 양도인이 좀 해결하고 나한테 넘겨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인하고 양수인 간에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도로 약정해서 네. 내가 언제 시점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양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약정이 없다라면 기본적으로 양수인이 이제 책임지는 거로. 네. 자, 아까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칩니다. 그렇죠. 네. 사장님이 월급을 못 주시면 사장님의 개인 재산에 재산으로. 그거 변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이제 본인이 신용불량자다 해서 4대 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가 있는데 이 4대 보험 가입 안 되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음. 4대 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했다면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저 봤는데 사직서는 뭐 한 며칠 이내에 30일 이전에 미리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2, 3일 남겨놓고 제출했다.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와서 퇴직금 받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뭐 이체하지 않겠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렵다 했을 때 14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외 이런 건 없을까요? 회사장 간에 합의를 하면 14일 지나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언제 지급하는지 명시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뵙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